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경제가 연 7% 성장하고 팬데믹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시행한 비상조치를 축소할 시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이 주택시장 과열을 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또한 연준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세는 팬데믹 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통화정책이 현재 매우 좋은 위치에 있지만 가을에 경제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으며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의 영란은행이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이 12월까지 0%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7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부합함에 따라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꿀팁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자,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증시가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 달러 인덱스 추이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 주식이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배당주를 들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 오히려 배당을 탈 때 또 그만큼 달러에 따른 환차익 또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주가에 대한 손실 부분은 가져갔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여력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배당 부분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코인 뉴스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웬만하면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나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이 내려갈 때 배당을 타도 어차피 한국에 대한 통화치는 미국 달러 인덱스 추이와 비교를 했었을 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웬만하면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타먹는 전략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통화 대비 주식 대비 둘 다 보아도 나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 추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온수당 1809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CPI 지표로 10년물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유가 추이가 1.6% 상승한 배럴당 75달러 선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도 핵 합의 보건 협상이 8월 중순까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스맨이 왜 실시간 방송을 왜 안 하시나요? 그건 제가 아직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 스트리밍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해당에 있는 녹화 방송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던 분들이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 답변을 해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 뉴욕의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뉴욕의 멜론 은행은 회계 서비스 관리 담당을 하게 되고요. 뉴욕 멜론 은행이 GBTC 신탁을 ETF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창구 전략형 부분으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증시 S&P 지수가 암호화폐 시장 지수를 출시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 사람들, 일반 코리니 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장 자체가 뭐 사기 아니냐, 이미 규모의 성장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이 전체 한국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아무리 뭐 시장이 작던 뭐 그만큼 영향력이 뭐 어느 정도 안 됐다라고 해도 손가락 5 안에는 들어갑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 대비 뭐 예를 들어서 유럽 대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본 대비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근데 그 시장을 이미 해당있는 암호화폐가 좀 넘어섰죠. 그러니 당연히 그만큼 이게 코린이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이미 그만큼 사람에 대한 참여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금을 비유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운석을 하겠습니다. 운석. 퓨 하고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돌인데 한 1억 명 이상이 이게 돌이 아니고 요거 돈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게 작품이다 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네, 저도 그러해요. 근데 진짜 코리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는데 이미 그 시장이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때부터 이미 규제안은 만들어졌고 저는 이미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 4년을 넘어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생태계에 따른 검증은 전 끝내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거의 끝났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코인이 좀 더 많이 갈 것이고 어떤 게 해당 규제 안에 코인에 좀 문제되지 않은 코인만 좀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즌 3는 시즌 3는 아마 규제가 있는, 그러니까 규제를 이미 다 거친 검증된 코인들만 아마 띄울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쪽은 상당히 위태위태 거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 다 문제되는 코인 다 정리되고 거래소 다 정리가 되면 선택과 집중해서 그 안에서만 또 코인들이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드의 분산 효과가 오히려 한쪽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으로 가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BOA 조사에서 인기 있는 투자자산 비트코인 2위에서 3위 정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ESG, 테크스탁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저스틴 선이 트론 기반의 USDC, 썬IO에 추가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체인의 첫 업그레이드 알테어 알파에서 베타 버전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 금융당국이 최초 이더리움 ETF를 출시 승인을 했다라는 점과 일본 경찰이 5,500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 사기담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에서 벤처마킹 한 거 아닐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하락기 때 이렇게 해당에 있는 걸 갈취하고 아니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갈취하게 되면 개수를 더 많이 뜯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투자 사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회수 부분만 되겠지만 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개수를 정부가 꿀처럼 가져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트 디지털이 2분기 비트코인 채굴기 3,515대를 구입했다라는 내용과 권은희 의원이 비트코인 펀드 허용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안에서도
이 정치 쪽에서도 약간 똑똑하신 분들이 있긴 하는데 이것도 통과가 되어 봐야지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법원에서 리플 SEC 소송 관련 청문회 개최가 예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 다 가기 전에 해당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불장에 있는 시즌에서 최대한 약간 걸림돌이 있는 그런 악재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빵형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투자자를 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투자자 분들이 더 해당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 형태로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렇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빵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를 보고 경력을 본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테라, 머큐리얼 파이낸스 지원 관련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바이낸스 약 2억 BUSD 신규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팩실드에서 스페이스 토큰이 플래시론 공격을 받았다라는 점과 비트메인 중동 파트너의 이스탄불에 2호점을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최근에 나왔던 소식인데 14일 기준으로 애플 25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해당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만한 이런 썰이 나왔으면 좀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지만 또 되게 지지부진하는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내용 좀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정말 잘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이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크라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다오 해킹 이벤트에 분절된 코인으로 일단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클은 POW 방식의 레이어 1 그룹의 비트와 더불어 가치 저장의 수단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다. 이클은 여러 하드포크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겪게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다. 5월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이슈를 내가 정리를 해주겠는데 이클 D앱의 생태계에 매우 부족하다. 손가락 5가지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그리고 그 D앱들 사이트도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2017년도 때까지는 D앱을 갖고 있는 D앱에 대한 플랫폼 코인으로 격상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대한마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뭐 트론이 그 자리를 한번 넘보겠다. 뭐 그 다음에 뭐 이오스가 뭐 그 자리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더 정도를 제낄 만한 그런 코인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 스토어가 있다라고 해도 뭐 애플 스토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그리고 국내 통신사 스토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의 파이만 좀 작을 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플랫폼이 좀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클의 개발 관련 재무재단의 운영 논란이 있다라는 것인데 찰스 호스킨스가 미래에 발생하는 채굴 코인의 20%를 재무재단의 운영비로 회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ETCG 펀드 언락에 따른 숏커버링이 논란이 되어가고 있는데 숏커버링 발생으로 세력에 의해 3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걸 막자라는 의미로 게임스탁 사례를 예를 들면서 홀더들 간에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6월달 원화 기준 3.8만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으로 이클의 메인넷 GPU 기반의 채굴기 미지원에 논란이 있다. 이더 POS 전환 후 옮겨 탈 다음 코인으로 이클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본다. 채굴기는 아식과 FPGA
GPU 기반의 으로 나뉘어지는데요. SHA-3 프로토콜에는 GPU 기반의 채굴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수백만 대의 채굴 노드에게 이클이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이유의 하나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메인넷 MESS 프로토콜 보안의 취약점의 발견이 논란이 되어가고 있다. 베리블록사의 이더리움 클래식의 취약점을 공개하면서 매그니토 하드포크를 앞두고 그 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보안 결함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추이를 관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저자는 제가 아니에요. 저자는 이클은 매우 매력적인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어 S 대비 이미 피어 W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에이다보다 언어 개발이 되었고 리플과는 비교 안되게 탈중앙화 코인이다. 수만 개의 암호화폐 이클을 당연코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댓글창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까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내용이 좀 논란의 여지 있는 부분만 다뤄놨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에 비트코인을 깰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2017년도 10월 달에 한번 나왔고 2018년도 연초에 잠깐 나왔다가 끝났습니다. 이거 정말 쓸모없다, 블록체인 금방 잠깐 반짝하고 넘어갈 수 있다. 왜? 기술의 계속 진화는 해당에 있는 이 양자 컴퓨터가 연산을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대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해결 부분이 시간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의 연산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그렇지만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를 또 전세계 암호학자들이 또 이런 걸 개발 및 표준화에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그때 당시 주장은 그랬지만 저도 그 주장에 반론의 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자본이 모이는 쪽은 그 자본에 대한 세력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른 또 방어적인 것을 또 준비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한 측면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아직 그게 상용화 단계 추이가 아직은 좀 멀었고 그게 대중성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개발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당에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부지, 그리고 해당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제품을 또 수주를 만약에 냈었을 때 그거를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를 간략하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코인이 금융 쪽이 먼저 이렇게 또 결합이 되면서 많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인을 양자 컴퓨터 안과 이렇게 또 결합이 돼서 코인으로 또 나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향후나 그 다음에도 자본력 시장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양자 컴퓨터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죽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있으면 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상당히 저도 매우 동의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야,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깰 수 있으면 기존 금융권도 다 깨졌어.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모든 부분을 다 해킹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과 파워 연설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야, 지금 CPI가 5.4%인데 MOM으로 0.8% 수준밖에 안 됐고 애초에 CPI 지수가 워낙 낮아 올해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 근거로 보았을 때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향후 이게 1년 내 단기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테이퍼링 시점을 앞당기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 이분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향후에 테이퍼링이 언제가 될 거냐를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건 테이퍼링 시점으로 내 자산을 좀 많이 좀 탄력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에 수행기간에 최종 성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 조폐공사 이거 없으면 이제 뭐 없죠. CBDC 가면 뭐 종이만 찍어내는 부분에서 앞으로 IT 개발자를 많이 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요새 IT 개발자 쪽을 수용하기에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공사의 또 공사의 사장님 자리 또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회복한다. 글래스 노드의 4가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회복 추세 부분과 그리고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의 감소 부분을 꺼냈다고 합니다. 4가지라고 했는데 2가지밖에 안 써놨네요. 되게 웃기네요. 그 다음으로 일본의 GMO 코인, 일본 내 처음으로 코스모스 취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문제될 요지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죠.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7월 달부터는 상당히 지금의 횡보하는 구간에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8월 달과 9월 달이 워낙 약세가 너무 심했는데 이게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6, 7, 8 하고 9월 달부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9월 달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그다음에 이 중간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수익원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을 좀 펼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차트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선 정도는 유지를 계속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깨진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주어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뭐 약속한 그대로 저의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6월 달에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매집 안 하고 8월 달에 매집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설명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